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 0일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0일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0일세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내용 범주를 살펴보면 우리가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생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운동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 그 다음에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보면 내용 범주는 우리가 3차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생활 영역은 내용 범주가 동일합니다. 네, 우리가 기본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생활에 해당되는 그 내용 범주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이거는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체 운동 영역에서는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즐기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내용 범주가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3차에서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신체 조절과 그다음에 기본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개로 우리가 내용 범주로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을 보면은요. 의사소통 영역은 말하기와 듣기, 그다음에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 그다음에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차에서는 의사소통의 그 내용 범주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뭐 이렇게 지금 네 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4차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내분 범주로 재구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 표로 아마 알아볼 수 있었을 거고요. 사회관계 영역을 볼까요? 이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근데 3차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이게 지금 4차에서는 다시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술 경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술 경험은 아름다운 찾아보기,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차에서는 아름다운 찾아보기,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 감상하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4차에서는 아름다운 찾아보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술적 표현하기가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 감상하기가 우리가 영일릿은 없고 서무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연탐구를 보면요. 자연탐구 내용 범주에는 탐구 가정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렇게 해서 내용 범주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3차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차에서는 탐구하는 태도, 예,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탐구 가정 즐기기,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이렇게 해서 내용 범주가 다시 재구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생활 영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기본생활 영역은 우리가 영일세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먹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자고, 배변하는 일, 이런 일상생활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일세 영아는 어린이집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친숙해지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탐색과 놀이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색을 하고 놀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아직 위험하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생활 영역에서 교사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는 개별적인 영아들의 개별적인 욕구를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아가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은 숟가락질도 못하죠. 예, 그것도 걷는 것도 그렇죠. 우리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자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도움을 줘야 되겠죠. 예,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또 격려를 하고요. 그래서 영아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일세 기본생활 영역에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범주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즐겁게 먹고 또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배변 의사를 표현하고 이게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한 상황에서 또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경험한다. 네, 그 다음에 주의한다, 생활한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느냐 하면, 영아가 신체의 어떤 청결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또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또 편안한 수면을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휴식할 수 있고, 그렇고 배변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결 위생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영세 어떻게 이 닦나요? 그쵸. 우리가 거즈나 손수건 같은 거로 잇몸을 우리가 어떻게 마사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분유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안아서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떠먹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끊임없이 아이들이 즐거운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색은 어떤 것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선생님이 아이들이 이 식사를 할 때 이유식을 먹을 때 또 간식을 먹을 때 분유를 먹을 때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수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막 놀다가도 선생님한테 오면 이렇게 안기죠. 네, 분유를 먹다가 선생님 품에 안겨서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닥도닥 해서 편안한 수면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또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잠 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를 가리거나 응가를 할 때 아이들이 아직 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영일세는 인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변기와 좀 친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변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인만 사용하는 게 이때부터 아이들이 배변 습관이 배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변기도 참 재밌는 변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변기가 있는가 하면 남자 아이들은 이제 서서 쉬를 하니까 벽에다가 아주 작은 아주 앙증맞은 그런 변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활용을 해서 배변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우선은 중요한 게 우리가 안전한 상황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안전한 환경.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시로 교실 환경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장난감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또 뭐가 나거나 또는 아이들이 긁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또 교실의 어떤 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이들은 아직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가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위험하다라고 일러주면, 예, 아이들은 이게 뜨거운지, 그 다음에 넘어질 수 있는 건지, 다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위험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데일 수 있고, 이런 어떤 주의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 운동 영역을 볼까요? 우리가 신체 발달은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이 되어진다. 신체 발달은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0, 1세 신체 발달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태어나서 1년간, 태어나서 1년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무게를 볼까요? 3.2kg, 뭐 3.5kg 태어난 아이들이 돌이 되면 만 1년이 되면 3배가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50cm, 51cm, 52cm 정도의 어떤 신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돌이 되면 1.5배의 어떤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1년간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성장 제1급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성장 제2급등기는 우리가 사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1세 영아는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리가 나면 듣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냄새인가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첫 경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첫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아이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 탐색을 합니다. 굉장히 새롭고 신기하고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을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색을 통해서 감각이라든가 또 신체를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아가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근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근육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절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초가 형성하는 시기가 우리가 0, 1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0, 1세가 편안하게 오감으로 자극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또는 다감각으로 우리가 반응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주변에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근육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소근육을 움직이면서 그리고 기본 운동을 포함을 해서 실내 활동에서 그다음에 바깥놀이 활동, 바깥놀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 영역에 우리가 목표는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입니다. 그리고 감각 탐색을 즐긴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즐겁게 뭐예요? 경험한다. 즐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범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될까요?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에서는 우리가 감각 자극에 반응하고 또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또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신체 활동 즐기기에서는 대근육을 활용하고 대근육을 조절하고 소근육을 활용하고 소근육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기본 운동을 시도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실내에서 그 다음에 바깥놀이에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에서는 0, 1세 영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으로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극을 느끼게 되고 그 자극에 반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져봤을 때 별로 촉감이 별로 안 좋아요. 맛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맛이 없어요? 아이들은 단맛을 선호하죠. 네, 단맛을 선호하죠. 그런데 쓴맛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안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과 경험을 통해야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감을 통해서 주변의 사물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도록 또 주변의 환경을 특히 우리가 집과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변의 환경, 집과 집 주변의 환경을 아이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일세 영화는 자신의 손이라든가 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입에 넣어보죠. 여러분들 가장 유연한 때가 저는 영세인 것 같아요. 자기 발을 어떻게 잡아당겨서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이드의 얘기에는 이 시기에는 구강계에 해당돼서 모든 것은 아이들이 입으로 가서 어떻게 빨고 그쵸? 예, 그러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알아갑니다.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래서 자신의 손, 발 이런 것들을 입에 넣어보거나 또는 눈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몸통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서 탐색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 시기에는 곤지곤지도 해보고 예, 짝짝꿍도 해보고 도리도리도 해보고 이런 이유들이 잼잼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활동 즐기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될까요? 바로 대근육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누워 있을 때는 예, 갓 태어났을 때 물론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왜 사등신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체의 4분의 1은 어떻게 머리의 크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목을 가누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목을 가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점점 발달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앉고 뭐 서기 이런 어떤 대근육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눕게만 해주면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져 갈까요? 발달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발달이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균형을 아이들이 잡게 됩니다. 우리가 선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기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아이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균형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우리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또 기본 운동을 시도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한 몸에 한 곳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이들이 움직여 보는 이동하는 그런 기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세 같은 경우는 기는데 어떻게 해요? 공을 주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걷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운동, 그다음에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여 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뻗기를 한다거나 흔들기를 한다거나 이런 제자리 운동을 시도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고요. 또 신체 활동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영화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활발히 참여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 게 공이잖아요. 근데 이 공은 성인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공이라는 위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공 하나에 축구 선수들이 몇 명이 뜁니까? 양쪽 측면이 그쵸?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예,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움직임을 시도해 봅니다. 그리고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신체 활동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게 되고, 활발하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근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중원, 공원 있고, 또 지역사회 시설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이집 주변에 지역사회에 아주 많은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활용을 해서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용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우리 의사소통 영역에는 우리가 어떤 그 의사소통 영역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될까를 좀 살펴보는데 먼저 영일세 영화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자다. 그러면, 말을 할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언어라는 소통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의사 표현은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습득되고 발달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영일세도 의사소통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사소통자. 그래서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표현하는 의사 표현은 뭐예요? 울음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웃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느낌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가 반응을 아이들이 듣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의 그림이라든가 상징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끼적이기를 아이들이 즐기고 그다음에 책과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펜으로 잡고 이게 지금 아이들은 그려지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크레파스를 잡고 연필을 잡고 이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선이 나타나죠. 굉장히 아이는 경이롭고요. 신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알게 되죠. 이거 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릴 수 있는 거구나. 예, 그러면서 아이들은 끼적이기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끼적이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끼적이기를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쵸? 예,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예, 또 그런 어떤 그 발견이 아이들은 언어에 대해 쓰기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동 미술, 그다음에 미술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끼적이기를 시작하면 그리기의 시작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나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영역에서 교사가 해야 될 어떤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영아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표정으로, 그 다음에 몸짓으로, 그 다음에 옹알이로. 그래서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선생님들, 아이들 혹시, 3개월, 4개월, 그 영화를 보육한 그런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보고 어떻게 같이, 어떻게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를 같이 해주잖아요. 그쵸?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리나 말이라든가 끼적이기를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그러한 활동을, 그러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의 우리가 목표는 뭐냐 하면은요,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기초를 형성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듣는 경험을 많이 해줘야 돼요. 듣는 경험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들어야 아이들은 어떻게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따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예, 사람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또 선생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그쵸? 새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동물의 울음소리도 있고요. 또 이렇게 예, 딱딱딱 소리 나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듣고 말하기를 즐길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이제 언어와 관련돼서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가 어떻게 해요?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시기에 쓰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가 낙서하는 그 자체가 쓰기에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맞는 그림이 많이 나와 있는 책들이 있죠. 그 책을 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펼쳐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시기 우리가 영아, 영일세 의사소통 영역에 어떻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범주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표정, 몸짓, 그 다음에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 네, 아이가 관심을 갖고 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냅니다. 따라하는 거죠. 언어는 모방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이 누구랑 많이 그 시기에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를 아이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말을 따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투리를 쓰면 아이도 사투리를 어떻게 따라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가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네, 우선은 아이들은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아이의 의사를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알죠. 선생님들은 많이 생활을 해본 특히 요 시기에 아이들을 많이 생활을 하면 그 아이 얼굴 표정은 저 찡그리는 표정은 저 울음소리는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구나. 저거는 뭔가가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 때 나는 그런 울음소리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몸짓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굴 표정으로도 이제 웃는다거나 운다거나 네, 이런 것들 막 공중공중 뛰는 그런 어떤 아이들이 몸짓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그림이라든가 상징에 우리 뭐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에 그림이라든가 우리가 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볼 수 있고요. 끼적이기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낙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채색 도구, 예, 그릴 수 있는 도구,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표정, 몸짓, 말 이런 들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표정,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들이 우리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끼적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끼적이기를 많이 하는 것들. 매일매일 아이들은 끼적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준비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요즘에는 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책은 그냥 종이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책의 종류도 재질도 굉장히 다양하죠. 종이뿐만 아니라 특히 영일세 아이들은 다 입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종이를 빨면 어떻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헝겊으로 만든 책도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저는 그 수영장에 갔다가 오리가 둥둥둥둥 뜨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오리가 둥둥 떴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오리가 책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네, 공기를 넣어서 책 페이지는 4페이지밖에 안 돼. 이렇게 펼치고. 그런데 그 안에 오리 안에 동물들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놀이를 하면서도 어떻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책의 종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만 특히 이때 아이들은 의성어라든가 의태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아장아장, 뒤뚱뒤뚱, 오리, 꾀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사회관계 영역을 볼까요? 이 사회성 발달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일세 용화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독립된 존재로 이제 인식을 시작을 하면서 정서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분야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아이는 흥분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흥분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서가 쾌와 불쾌로 분화가 됩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쾌, 기분이 나쁘면 불쾌, 예, 배가 고프면 불쾌, 잠이 오면 불쾌. 예, 그러나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배불리 먹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졸음이 올 때 또 막 아이가 어떻게 기분이 나빠지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쾌와 불쾌, 를 구분을 할 때 욕구 충족이 됐느냐, 또 욕구 충족이 안 됐느냐에 따라서 정서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게 점점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분노도 하게 되고 슬픔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일세 영화의 사회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에서 자기를 돌보아주는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오면 교사와 그 다음에 원장님과 그 다음에 옆반 선생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또래와 편안하게 지내게 되고 선생님께 편안하게 지내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확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불안정한 애착 형성이 된 아이는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영일세 안정적 애착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되었을 때 아이는 신뢰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의 아이들이 반응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반응을 또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이 내가 지금 불편할 때 선생님 바로 와서 해결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 선생님이 내 배고픔을 알아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선생님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된다라는 거 신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의 불편함
피곤함을 해결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그쵸? 나를 재워주고, 그랬을 때 아이는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또 기반으로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또 교사는 영일세 영아의 자아존중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 존재를 아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존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기초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아가 친숙한 환경, 또 친숙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3월 달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문 밖에서 울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죠. 왜 그래요? 낯선 환경입니다. 그리고 친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환경이 익숙한 환경으로 바뀔 때까지, 낯선 선생님이 익숙한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아이는 어떻게 굉장히 불안하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가 어떻게 편안한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세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바로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친숙한 사람과 관계 맺기입니다. 예, 영일세 사회관계는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 당연히 관계가 맺어졌겠죠. 어린이집에 와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이 되면 어떻게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적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민감한 기질의 아이는 훨씬 더 많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이 낯선 환경이 익숙한 환경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관계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은 나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나와 친숙한 것을 아는 거. 네, 이게 나를 알고 존중하기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생활하기에는 안전적 애착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안전적 애착 형성을 도와줘야 되겠죠. 또래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자, 우리 반에는 누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되는 아이도 같이 친구들하고 교실에서 놀이하다가도 물론 협동놀이는 불가능하죠. 혼자놀이나 병행놀이가 이루어지는데 옆에 친구가 막 울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해요? 네, 울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관심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반에서 아이가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신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안정적 애착 형성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술 경험이에요. 예술에 대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이 된다. 그러면 예술에 대한 이해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일세 영화는 자연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감각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은 표현하기를 즐깁니다. 또 영화는 자연물이라든가 또 사물, 환경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름다운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좋아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색을 보게 되고 꽃 속에서 색을 보게 되고 또 모양을 발견하게 되고요. 소리를 듣게 되고 멜로디가 있고 리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예술 경험에는 미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인 내용,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또 자신을 둘러싼 대상,
예,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과 상생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심이라든가 경험을 소리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미술을 경험하게 되면서 익숙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반복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일세는 선생님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죠. 예, 선생님이 움직여주는 걸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한번 노래를 들려주면 정확히 부르주면서 흥얼흥얼거리고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익숙한 그런 일상 환경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영화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아마 아이들이 막 낙서하고 막 바닥에 낙서하고 막 이러면 아마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그것도 굉장히 지금 아이들은 큰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마련해 주잖아. 아이들이 끼적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두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을 저희가 받고요. 그래서 예술 경험 영역에서 우리가 목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꽃을 보고 예쁜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예쁜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꽃을 보고 미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술 경험 영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 경험을 아이들이 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리듬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노래로 표현하고 이게 음악적이죠. 예, 그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미술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리기에 어떤 흔적을 끄적이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점토를 가지고 우리가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문지르기를 한다거나 또 주무르기를 한다거나 밀가루 점토를 주무르기도 하지만 뗐다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굴려보기도 하고 또는 요플레를 막 어떻게 해요? 예, 손으로 문질러 보는 그런 어떤 감각적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귤을 막 주물러 보죠. 예, 이 귤을 이렇게 아이들이 막 주물럭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뭐 그러다 뭐 먹게 되죠. 그러면 미각의 경험도 이루어져 만지는 경우 또 어떻게 귤의 향을 아이들이 맡게 되죠. 봄의 딸기를 통해서 또 두부를 막 주물러 보는 그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 오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감각보다는 이렇게 다감각적인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처음에는 단각이 우리가 하나의 감각이 발달하지만 그 다음에는 감각과 감각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방 활동을 즐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통해서 모방 행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연과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감상하는 경험을 우리가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보죠. 바깥에 나가서 네, 색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어떤 멜로디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참 아름답다.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면 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자, 굉장히 많은 어떤 움직임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레리나라든가 춤을 추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머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부럽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보고 어떻게 감상을 하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소리로 그다음에 음악과 리듬으로 또 그다음에 미술로 또 모방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아이들이 굉장히 막 기분이 좋고 또 노래를 못해도 멜로디가 나오면 까까 소리를 지고 우리가 이런 고래 소리를 낸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탐구 영역 보겠습니다. 이게 자연탐구, 예, 자연탐구. 그래서 자연탐구, 자연에 대한 이해는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습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영일세도 네, 주변 세계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탐색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만지잖아요. 예,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보고 쳐다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죠. 비 올 때도 마찬가지죠. 꽃도 마찬가지. 동물을 자꾸 만져보려고 하죠.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직은. 네, 아직은 그 강아지가 나를 물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만지는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아들도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일세,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그 다음에 1세가 되어도요, 만 1세가 돼도 첫 경험인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경험이. 자, 작년 1월에 태어났다고 볼까요? 2020년 1월에 태어난 아이. 지금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만 1세가 되는 거예요. 자, 눈 온 걸 몇 번 봤을까요? 예, 작년에는 눈이 왔지만 누워 있느냐고. 예,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를 나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해 비로소 처음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아마 보게 됐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네, 영일세 영화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턱대고 손으로 가져가고 입에 넣어보고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탐구 영역은 영일세 영화가 주변 환경 또 자연에 관심을 갖고 또 탐색을 즐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라든가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과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크다, 많다, 길다, 뭐 적다, 짧다. 아이는 이게 뭔지 이게 적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탐구 영역에서 선생님은 영일세 영역을 안전하게 예, 그다음에 자유롭게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죠. 또 영화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어떤 동식물이라든가 또 생명 그리고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일세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뭘까요? 네, 바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요? 예,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요.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색을 즐기고 또 환경을 탐색을 하고 또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탐구 과정 즐기기 위해서는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네,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친숙한 물질을 감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눈으로 탐색하고 손으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물차의 수량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아이들이 예, 간식을 주면요. 자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간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옆에 친구 거 보거든요. 예, 옆에 친구를 이렇게 봐요. 예, 누구 게 더 많은가 볼까요? 주변의 공간이라든가 모양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 모양이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예, 환경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탐색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규칙성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식물의 예, 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물이라든가, 특히 바깥놀이에 나가서 굉장히 우리가 영일세도 바깥놀이 해야 됩니다. 그쵸? 바깥놀이 해서 아이들이 예, 자연 변화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 아이들은 느낄 수 없지만 지금 봄이나 가을이나를 영일세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 꽃이 폈구나. 근데 나뭇잎이 다 모양이 다르구나. 저 동물은 왜 저렇게 울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나 굉장히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과정 즐기기에서는 그래서 영일세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주변 세계와 예, 주변 환경과 그다음에 자연의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줘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놀이를 하면서 그 물체의 속성이 있습니다. 딱딱하다, 매끌매끌하다, 말랑말랑하다, 뭐 이런 어떤 속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량.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모양, 규칙성,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2세가 되면, 그 다음에, 3호세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양을, 아이가 그릴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쵸? 규칙성을 아이들이 발견하게 되고,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다뤄질 수 있겠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영일세가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날씨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내용.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춥다, 덥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냥 느끼는 내용이에요.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생님이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 저희가 영일세 우리가 영역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영역이라는 거는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영일세가 경험해야 돼야 될 내용. 그 다음에 경험해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저는 2세의 보육과정에 관련된 내 영역과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